자, 1일 합격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것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 거 1번이 답인데요.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시험에 나온 게 중개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사본 X,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X,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X입니다. 중개보수열표 게시해야 되고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소공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공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공이 100만 원 이하가 되죠.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5번이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 이거 다 게시해놨죠. 중개업소에 가보면 심지어 실무교육 수료증도 게시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냥 게시해놨더라고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 패턴인데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2022년 1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바닥면 상태에게 2022년 1월 1일 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신설됐습니다. 자,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했는데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중개보수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암기 프린트 5번, 6번 공통적인 정보 아닌 거 5개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 2021년 10월 19일 날 바뀌었습니다. 주택은 천분의 9가 아니라 최대 천분의 7이죠. 매매는. 임대차는 천분의 6이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날 개정됐습니다. 이게 집값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중개보수요율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요율을 더 낮췄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입법 예고됐을 때 댓글에 나중에 집값 내려가면 그럼 올려줄 거냐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지금 집값 내려가도 또 올려주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중개보수요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외국에는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월세니까 주로 한 달 월세, 두 달 월세 이런 걸 중개보수로 지급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월세 중개하면 한 달 월세 받기 쉽지 않죠. 40만 원짜리 하나면 중개보수 11만 원밖에 안 돼요. 40만 원짜리 월세 보증금 없이 중개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보증금 없이 무보증 월세,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는 무보증 월세가 많아요. 오산, 골동 같은 데는. 그럼 11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면 40만 원 곱하기 70% 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4,7은 28, 2,800만 원이라고요. 거기다 곱하기 2,800 곱하기 0.4% 해보세요. 3천만 원이라 잡아도 3, 40이 1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1만 원 얼마밖에 안 돼요. 중개보수가. 근데 외국에는 최소한 40만 원 받는다고 40만 원 월세 중개하면 두 달 월세 받으면 80만 원은 받게 되겠죠. 토지니까 주택 외의 경우 천분의 9 맞습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일 3번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 하나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건 지난주에 한 건데요. 3개월 초과해서 이것도 전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는데 뭐가 개정됐냐면 이거 임신 출산이 개정됐어요. 지금 임신 출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200년 후에 멸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인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됐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명문 규정. 명문 규정에 선거 취임 이런 거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을 이하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거 4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책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아마 이런 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2번인데요. 확인설명서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된다 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보면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계약 내용을. 그래서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종이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2번이 답입니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고 확인설명서는 종이로 적는 거 아닙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둘 다 전자적으로 작성한다고요. 인터넷상. (6번입니다) 거래정보망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암기 프린터 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이 답이네요.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계속 연습해보고 틀리보고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해도 일주일만 강의 안 하고 쉬어버리면 버벅거리고 헤매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고. 계속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있다 오니까 다 잊어먹고 나면 또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7월달 문제풀이 할 때까지는 1차 학개론 민법 위주로 예습복습은 많이 하시고 2차 과목은 수업은 빠지지 말고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도 좀 어렵죠. 2021년 12월 31일 최근에 개정됐다는 이야기. 그렇게 뭐 올해 당장 개정된 건 아니지만 틀린 거 되는데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서식 우리 기본서에 서식이 뒤에 보면 실무에 보면 서식 있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서식이 525페이지 524, 25 여기에 있네요.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 서식을 비교해 놓은 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542페이지 541, 42에 보면 이게 모든 4가지 서식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어려워요. 서식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확인 설명서 1의 서식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 안이 있다. 1, 2의 서식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그 다음에 1의 서식에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안이 있다.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뭘 확인해야 돼요? 선순위 세입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의 시기와 종기, 제출 여부 확인. 개업공개사는 이거 제출했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물어만 보면 되지.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짓말한 거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한지 확인하기는 어렵죠. 세입자 그 전에 들어온 세입자는 계약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보증금이 얼마다 그렇게 쭉 200일 얼마다 300일 얼마다 쭉 적어놓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해가지고 임대인 자필 사인을 받아놓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서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4번이 틀렸네요.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고요. 서식을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서식은 그 우리 기본서 뒤쪽에 540페이지 앞에 보면 있으니까 답 4번입니다.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고요.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란이 있다. 있습니다. 벽면, 바닥면. 근데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도배는. 2의 서식은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재산세는 모든 4가지 서식 모두에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죠. 그래서 연초에 보면 종부세 급매물들이 좀 나와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종합합산가세니까 하나 팔면 종부세 안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종부세 내려면은 얼마입니까? 1가구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안 내니까 한 15억 넘어야, 15억대도 거의 안 낸다고 봐야 되겠죠. 공시가격 12억이니까 시세 12억, 5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거의 종부세 안 낸다고 봐야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9억씩 빼주니까 18억이잖아. 공시가격 18억. 그러면 한 2, 3억대도 거의 종부세 안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 재산이 80억이라는 분이 있어요. 집이 지금 10몇 개인가?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빌라왕은 1000몇 개 가지고 있는데 자살했어요.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빚내 가지고 했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코 자기 돈까지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종부세 얼마 냈냐 물어보니까 2천만 원 카드 끌고 가지고 냈다더라고. 카드도 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종부세 안 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부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고 이러면 종부세 합산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런 거 하면은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주택인 경우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청약통장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청약통장, 만능통장 8천만 원에 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2,500만 원 이상 들어있는 거는. 전국 어디에 넣든지 당첨되는 거는. 그런 거 거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아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거래하는 건 상관없다 했죠. 이름이 개업공개사하고 위에 매도인 매수인하고 이름이 같으면 직접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개업공개사 이름 적혀 있으면 그건 직접 거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번이 답입니다. 금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쌍방대리잖아요. 쌍방대리. 임대인, 임차인 2명을 쌍방대리 하는 거는, 쌍방대리 하는 거는
이 쌍방대리하고 혼자서 양쪽을 중개하는 거하고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혼자서 그러면 중개 양쪽 다 소개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그거는 단독 중개죠. 소개는 혼자서 양쪽 다 소개해도 되죠. 매도인 매수인. 근데 아예 매도인 매수인은 안 나오고 임대인 임차인은 안 나오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게 쌍방대리잖아요. 자기 혼자 적으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죠. 누가 유리할지는 몰라요.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적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임차인이 싸게 해주면 돈 많이 줄게 하면 싸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으니까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 의뢰인에게 건재상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확보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걸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거짓말 시켰으니까.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자 다 같은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법제 구조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것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 의뢰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9번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 당사자 쌍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보장 금액, 보장 기간,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설명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인데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민법상은 있지만 재산상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4번에 이게 문제 잘못됐네요. 분사무소마다 1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고치세요.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1억, 개인 2억이죠. 2억. 2억. 이거 사진 좀 찍어보세요. 누가? 아 참, 선영씨 찍고 있겠구나. 안 찍어도 됩니다. 사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얼마 설정해야 돼요?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2천만 원 이상. 다르다고. 특수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액이. 일반법인은 4억, 특수법인은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4번, 2번이 답인데 4번은 2억으로 고쳐가지고 2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있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도 정하고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3번이 맞습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죠? 없다 해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존해야 되는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